기관들이 많이 매도를 한 상황이라 상당히 좀 가벼워졌다, 이렇게. 그 시장과 관련한 뷰를 그동안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금리의 영향을 받는 게 22년도였고 2023년도 초반까지는 그런 금리의 영향을 받다가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속속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올해 초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작년 말까지는 금리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어떻게 보면 금리의 영향보다는 상장되어 있는, 비상장은 조금 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금리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보다는 그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주요한 임상 이상들의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퍼포먼스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금리는 어차피 연준 인사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고, 최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은 올랐다가 조금 더 매파적으로 얘기하면 떨어졌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은 그냥 출렁출렁 될 뿐이고 크게 어떤 흐름을 갖기는 되게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점이고요. 상반기까지는 제한된 상승을 보이다가 하반기부터 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바이오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피해를 받기 때문에 가장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전체가 올라가는 거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올해 안에는 금리에 대한 영향보다는 우리나라에 괜찮다 그러는 바이오텍들이 임상 이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임상 이상 결과에 따라서 기관들의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지금 기관들의 수급은 전체 다 비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텍을 오버웨이트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기관도 오버웨이트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바이오가 제대로 갈 수 있는데, 그때 갈 때 전부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임상 이상에 대한 개념 증명을 제대로 한 회사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시가총액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임상 이상의 결과를 발표하는 회사들의 그런 임상 결과를 상당히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부연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레고캠 바이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작년 말에 상당히 큰 기술 수출을 했는데요. 그리고 빅파마한테 하면서 의미도 굉장히 큰 기술 수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이제 부진합니다. 이것은 수급적으로 본다 그러면 기관들이 그 발표한 다음부터 한 달 내내 지금 계속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급상으로는 기관들이 많이 매도를 한 상황이라 상당히 좀 가벼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ADC 관련한 그런 기술 도입과 기술 수출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머크, 그 다음에 미국의 같은 머크죠, MSD, 그 다음에 또 미국의 길리어드라든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모든 회사들이 ADC의 개발에 힘을 쏟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셀트리온 같은 회사도 이제 미래에셋 그룹과 함께 익수다 테라피틱스의 그런 지분을 추가적으로 이제 인수를 하거나, 셀트리온은 또 피노바이오로부터 새로운 물질을 또 도입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종근당이 네덜란드의 시나픽으로부터 ADC 치료 물질을 또 도입하기도 했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까지는 항체 중심이었었는데 좀 ADC 쪽으로 확장을 하겠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ADC 생산 시설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최근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CDMO에 뛰어든 롯데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BMS의 시러큐스 공장에서 ADC를 생산을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그 ADC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이밸류에이트 파마에서 지금 현재 글로벌 파마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임상 파이프라인 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큰, 네레스 밸류가 가장 높은 임상이 바로 다이이치 상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다토포타납, 그 다음에 데룩스테칸, 이 ADC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를 거의 우리나라 금액으로 하면 10조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파이프라인이고, 특히 ADC는 A하고 D, 즉 항체하고 드럭을 이제
링커를 연결했는데요. 이 타겟팅하는 항체가 트롭2를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롭2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레고캠 바이오의 경쟁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레고캠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술이라는 것은 콘주올이라는 그런 기술입니다. 항체에다가 드럭을 단 형태이기 때문에 드럭이 움직이면서 항체가 타깃인 수용체하고 결합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용체 결합 방해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점 한 가지. 그 다음에 혈중에서 링커가 떨어져 나가는 그것을 막는 기술. 이 기술을 이제 콘졸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PBD라는 약물을 프로드럭 형태. 그러니까 드럭이면은 바로 만약에 혈중에서 끊어지면은 이게 대형 사고가 나는데, 프로드럭이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진전돼야지 약으로서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중간에 설령 링커가 끊어진다 하더라도 안전성이 다시 한번 확보가 된다라는 점이 강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ADC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나타내는 그 단위가 있는데요. 이 단위가 TI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유효 농도하고 낮은 독성,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I 지수가 좀 높을수록 안정성과 치료 효과가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치료 효과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TI라는 지수는 여러분들이 꼭 ADC 할 때는 좀 알아놓으셔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지금 레고캠 바이오가 연구 개발하는 것 중에 가장 앞서고 있는 게, 그리고 발표되고 있는 게 지금 월드 ADC 2022에서 발표된 LCB14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서는 특히 안전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나왔죠. 지금 NO2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죠. 약효가 워낙 뛰어나다는 장점이 모든 것을 이제 다 가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레고캠 바이오의 LCB14는 안전성이 상당히 뛰어나다. 이제 NO2에서 나타나는 폐독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강점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ORR 관련해서는 46%가 나와 있는데, 그 투약 기간이 아직 짧은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숙성될수록 ORR 값은 더 좋아질 수 있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그 레고캠 바이오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이치 상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하고 있는 그 새로운 ADC 치료제, 그 트롭2를 타겟팅하는 그 치료제, 다토포타맙과 데룩스테칸이 트롭2를 타겟팅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레고캠 바이오도 LCE84 같은 경우 트롭2를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임상에서 종양세포 이식 모델에서 실험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TI 지수가 트로델비와 다이치 상교의 1062 대비해서 훨씬 더 뛰어났다. 즉, 트로델비가 9.6, 그 다음에 DS1062가 4.4인 반면에 LCB84는 TI 지수가 20으로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부작용이 상당히 적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다이치 상교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의 ADC 치료제 도타포타맙과 데룩스테칸의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상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에는 다시 한번 이제 화제거리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레고캠 바이오의 LCB84도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